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번화가를 쉴 새 없이 적시고 있었다. 도심의 네온사인이 무릉덩이에 번져 불꽃처럼 일렁였지만 그 빛은 낡은 노점 가판대 아래 쭈그리고 앉은 청년에게까지 온기를 전해주지는 못했다. 서준 29에 그는 얇은 비닐우산 아래서 묵묵히 복권을 팔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삶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깊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눈빛은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마치 자신이 이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겉모습만은 그저 평범한 가난한 복권 판매원일 뿐이었다. 이곳은 강남의 중심부, 수많은 욕망과 비밀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서준은 매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파는 복권만큼이나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지우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필터링하며 주변 환경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분석했다. 보행자의 속도, 각 상점의 보안 시스템 순찰차의 이동 경로, 심지어는 행인들의 미세한 심리적 동요까지도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이런 능력은 평범한 노점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비가 더욱 거세지던 오후 7시 반 서준은 평소와 다른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량은 그의 낡은 가판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서준은 무의식 중에 등 근육에 힘을 주었고 그의 심박수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내면의 경계심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복권을 파는 가난한 청년처럼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태도는 사실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운전기사가 신속하게 문을 열자 시선을 압도하는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바로 한유진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한화와 그룹의 외동딸이자 실질적인 경영 승계자.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비마저 얼어붙게 할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샤넬 슈트는 완벽하게 재단되어 그녀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유진은 구두굽 소리마저 억제하려는 듯 조용하고도 단호한 걸음걸이로 서준의 가판대로 직진했다. 유진은 서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흔한 경멸이나 연민 대신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관찰하는 듯한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갑 대신 신용카드를 꺼내 복권 한 묶음을 사라는 손짓을 했고 서준은 망설임 없이 복권 20장을 능숙하게 세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 간단한 거래 속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복권을 받은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서준 씨,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비바람 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그의 귓가를 울렸다.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서준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유진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마치 두 개의 강철이 부딪히는 듯한 섬광이 일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저는 그저 복권을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떠한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평범함의 가면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유진은 그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복권을 파는 사람이 내부에 수많은 암호화된 자료와 극비 분석 보고서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을 리는 없겠죠. 특수 첩보 부대 출신의 전략 분석가인 서준 당신 말입니다. 그녀가 내뱉은 단어들은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서준의 심장을 겨냥했다. 특수 첩보 부대, 전략 분석가. 그것은
그가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때 지우려 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서준은 가판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주변의 모든 탈출 경로와 잠재적 위협 요소를 재빨리 스캔했다. 유진은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신감은 그녀의 지위만큼이나 확고해 보였다. 당신이 이곳에 숨어 지내는 이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서준이 정리한 복권 다발 위로 명함 한 장을 던졌다. 그녀의 명함은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한하와 그룹 CEO라는 직함은 압도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한화그룹은 내부로부터의 쿠데타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숙부인 한태성이 이끄는 세력이 아버지의 와병을 틈타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되었어요. 유진의 말은 서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가 극비리에 처리했던 어떤 임무의 잔재가 유진의 복잡한 가족 싸움과 얽혀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제가 알기로는 한태성 씨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준은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는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당신이 5년 전 처리했던 그 특정 거래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한태성의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당신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다음 말은 서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비심이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선택지는 단 2가지뿐입니다. 서준 씨,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결혼하거나 철저하게 계약적이고 위장된 결혼을 통해 한태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의 방패막이 되어 그룹 내부의 적들을 무너뜨리는데 협력하거나 아니면 죽어라. 유진은 자신의 말에 담긴 위협의 무게를 서준이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는다면 한태성 측은 당신이 한화그룹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선전하고 당신을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없죠. 오히려 당신이 죽는다면 나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죽음은 없을 겁니다. 서준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제안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꿰뚫는 정교한 덫이었다. 그가 복권 판매원으로 살며 지키고자 했던 평화로운 익명성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두 거대한 세력 사이의 전쟁터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준은 천천히 몸을 고추세웠다. 그의 키는 유진보다 훨씬 컸고 그의 눈빛은 마침내 그가 숨기려 했던 힘과 지성을 드러냈다. 결혼이라. 참으로 터무니없는 제안이군요.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와 나의 과거는 별개로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이용해 그녀의 압박을 밀어내려 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존. 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정의. 한태성은 단순히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도덕적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석 능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입니다. 당신은 복권을 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전장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서준의 정의감을 건드렸다. 5년 전 그가 특수 첩보 부대를 떠난 것도 시스템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한화그룹의 가장 깊은 곳, 권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장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이자 동시에 덫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준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주변의 비바람 소리가 마치 세상의 운명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만함과 냉철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독함과 절박함도 엿보였다. 그녀 역시 이 복잡한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강한 포식자였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방금 전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서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이 거래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운 대가로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안전이나 돈이 아닙니다. 나는 한태성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세력을 쫓을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적수를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다. 그녀는 서준이 평범한 복권 판매원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존재임을 마침내 인정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과소평가했던 초기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계심과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이 결혼에서 얻는 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유진은 그에게 계약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복권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화그룹의 사위이자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첫 임무는 한태성이 우리를 노리고 벌일 다음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서준은 젖은 가판대를 덮었고 얇은 비닐우산 아래에서 한유진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내면에서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 전략 분석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가난한 복권 판매원의 삶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재벌의 남편이라는 새로운 가면 아래 위험천만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서준은 한유진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과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듯한 방음, 시설이 복권을 팔던 그의 과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젖은 겉옷을 벗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개어 놓았다. 그의 모든 동작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정교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유진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에게서 풍기는 고독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는 재벌가의 기생충처럼 보일 것이라는 그녀의 초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이 결혼은 오직 한태성의 감시를 따돌리고 내가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위장입니다. 유진은 태블릿을 닫고 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남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당신이 나의 방패이자 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신분은 빈손으로 시작해 대박을 터뜨린 천재 투자가로 위장될 것입니다. 한화그룹의 사위로서 당신의 역할은 겉으로는 무능하고 흥미로운 장난감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통제하에서만 움직이는 숨겨진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들이 기대하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TP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당신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한유진 씨, 한태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자가 신분으로는 내가 그룹 내부 깊숙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가짜 남편이 아니라 당신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공포는 존중을 낳습니다. 유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론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제안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서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빌딩 숲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한태성 측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인 나 자신을 시험하고 제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기회로 삼아 내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당신의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칼날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대담한 전략적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화그룹 건설 부문의 일부 민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권 위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그룹 내에서 가장 부패하고 한태성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당신에게는 무대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차는 강북에 위치한 유진의 개인 저택에 도착했다. 철옹성 같은 이 저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요새에 가까웠다. 서준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의 보안 구조와 지형을 단숨에 파악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담벼락이나 정원이 아니라 감시 사각지대 진입 경로 취약점만이 보였다. 그는 5년 동안 복권을 팔면서도 잃지 않았던 전술가의 예리한 본능을 되찾았다. 유진은 그를 저택 내부로 안내했다. 당신은 2층 서재 옆방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모든 편의 시설은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유지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그녀는 차가운 경고를 덧붙였지만 서준은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안전과 정보뿐이었다. 나의 개인 비서인 김미나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는 내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은 그녀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간단한 약혼 발표를 위한 대본과 가족 배경을 조율해야 합니다. 유진은 그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정말로 이 전쟁을 견뎌낼 만큼 강한 존재인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현실 세계의 권력 투쟁은 전장과는 다릅니다. 서준은 유진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그림은 위조품입니다. 아마도 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된 함정일 겁니다. 그리고 천장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연기 감지기는 사실 고성능의 광학 감시 카메라입니다. 이 저택은 이미 한태성 측의 첩자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서준이
복권 판매원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위협을 찾아낸 것이다. 유진은 김민아에게 즉시 이 저택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견된 모든 카메라를 훼손하지 않고 무력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준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비로소 그녀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재로 향하던 순간 저택의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의 귀에는 빗소리 속에 묻혀 있던 마찰음과 균열 소리가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멈추세요. 침입자입니다. 최소 3명 저택의 서쪽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된 군인의 것입니다. 경비원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은 공포 대신 분노를 드러냈다. 한태성이 그녀의 새로운 남편을 제거함으로써 그녀의 기선을 제압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준이 예측했던 첫 번째 공격이었다. 서준은 주저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숙여 복도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함을 느꼈다. 내가 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대기하십시오. 서준은 유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시련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의 결혼은 파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내가 당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서준 씨. 서준은 유진의 곁을 떠나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는 경비 시스템이 마비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방에 들어선 그는 식칼 세트를 재빨리 스캔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길고 날카로운 식칼이었다. 그는 그 칼날을 쥔 순간 복권 판매원의 손이 아니라 냉혹한 전사의 손으로 변모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주방의 서비스 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서준은 빗속을 걸으며 침입자들의 위치를 청각과 지형 분석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들은 서재 창문을 통해 유진과 자신을 제거하려는 암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들은 서준을 평범한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서준에게 주어진 가장 치명적인 이점이었다. 첫 번째 침입자는 저택 모퉁이를 돌아 서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들고 있었다. 서준은 그림자 속에서 기다렸다가 침입자가 가장 취약한 지점, 즉 발이 젖은 돌계단을 밟는 순간을 노렸다. 침입자가 발을 헛디딘 찰나 서준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식칼 대신 손목을 사용해 그의 목을 강하게 후려쳤다. 정확한 타격은 그 침입자의 경동맥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두 번째 침입자는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는 전문적인 전술 움직임을 보였고 서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서준은 쓰러진 첫 번째 침입자의 권총을 재빨리 빼앗아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몸을 돌려 정원의 커다란 동상 뒤에 숨었다. 두 번째 침입자는 쓰러진 동료를 향해 다가갔고 바로 그때 서준은 비장의 무기를 사용했다. 그는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을 이용해 침입자의 등 뒤에서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가 맞은 곳은 벽이 아닌 서재 창문 아래 놓인 커다란 화분이었다. 침입자는 소리가 난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서준에게는 충분했다. 서준은 동상 뒤에서 뛰쳐나와 두 번째 침입자의 등에 전속력으로 몸을 던졌다. 충격과 함께 두 사람은 진흙탕 속으로 굴렀고 서준은 침입자의 팔을 잡고 역관절 기술을 사용해 그의 총을 빼앗았다. 그 침입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서준은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침입자는 이 모든 소동을 듣고 비밀 무전기를 이용해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는 다른 두 명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노련해 보였다. 그는 저택의 정문 쪽으로 후퇴하면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시도했다. 서준은 그가 무전기를 이용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침입자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겨누었지만 그는 총을 발사하는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서준은 권총의 탄창을 재빨리 제거하고 권총의 금속 부분을 이용해 마지막 침입자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손을 정확히 가격했다. 충격과 함께 무전기는 산산조각 났고 침입자의 손목은 심하게 부러졌다. 서준은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질식시키기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넣었다. 누가 당신들을 보냈지? 한태성인가 아니면 그들의 배우인가? 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지만 침입자는 대답하는 대신 절규했다. 서준은 그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기절시켰다. 그는 이 암살 시도가 단순한 제거 작전이 아니라 자신을 테스트하려는 한태성 측의 경고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그는 3명의 전문적인 암살자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90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의 과거의 힘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서준은 주방으로 돌아와 식칼을 제자리에 놓고 젖은 몸을 닦아냈다. 그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강렬한 충격과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젖은 옷과 그가 방금 겪은 폭력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명입니다. 모두 기절했습니다. 일반적인 깡패가 아닙니다. 전문 킬러입니다. 그들은 나를 노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기 위한 최고의 명분이 마련된 셈입니다. 서준은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그녀의 놀란 반응을 예상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전략뿐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존경과 의존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3명의 킬러는 한태성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반격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준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치명적인 동맹의 서약이었다. 지금 즉시 김민아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한태성의 사주를 받았다는 가짜 증거를 흘리도록 하세요. 우리는 이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들을 이용해 한태성의 심리를 교란하고 그에게 공포를 심어줄 것입니다. 서준은 눈빛을 빛내며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한태성은 내가 단순히 운 좋은 사위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맹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공식화되었고 우리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발표는 폭풍 같았다. 한화그룹의 후계자 한유진이 이름 없는 복권 판매원 출신인 서준과 전격적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은 재계와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모두가 이 결혼을 관기 혹은 유진의 전략적 실수로 치부했다. 그러나 서준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 덕분에 대중은 그를 베일에 쌓인 천재 투자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태성 측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진은 공식 석상에서 서준을 나의 가장 귀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칭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전날 밤 서준이 3명의 숙련된 암살자를 처리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다. 그것은 단순히 호신술의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군사전술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과거 이력인 특수첩보 부대 전략 분석가라는 직함이 그가 실제로 킬러나 비밀 요원이었음을 숨기는 위장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준 씨는 너무 강합니다. 유진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서 김미나에게 속삭였다. 김미나는 냉철하고 침착한 여성으로 유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의 강함은 예측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는 나의 방패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이 되려 합니다. 나는 그를 통제하고 싶지만 그가 어떤 종류의 괴물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김미나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조용히 조언했다. 사모님, 그가 한태성을 제압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 괴물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통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준은 유진의 의혹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빛, 그녀가 그에게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김미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미묘한 제약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유진과의 관계는 협력 이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과 의도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결혼 발표 사흘 후 서준은 유진이 약속했던 대로 하나그룹 건설 부문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그룹 본부에 출근했다. 이 부문은 한태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경쟁사와 밀약을 맺는데 사용한 핵심 통로였다. 유진은 서준에게 건설 부문의 광주 뉴시티 프로젝트의 재정 감사를 위임했다. 겉으로는 복잡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태성의 부패 고리를 파헤치기 위한 임무였다. 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첫 번째 숙제를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회장실 대신 그룹 본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데이터 아카이브룸을 요구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 밤낮을 새며 건설 부문과 관련된 수천 건의 재무 보고서, 이메일 계약서들을 분석했다. 그에게 있어 이 문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태성 일당이 저지른 범죄의 지도였다. 그의 전략 분석가로서의 본능은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특정 패턴과 불일치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의 분석 결과 광주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 중 천문학적인 금액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준은 이 유령 회사들이 결국 한태성과 관련된 역의 금융계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서준은 김미나에게 접근하여 이 유령 회사들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나라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의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서준 씨, 그곳은 한화그룹의 공식적인 영역 밖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국제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진 회장님은 아직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나는 냉정하게 거부했다. 유진은 서준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그가 통제 불가능한 선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이 서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잊었습니까? 한태성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지키려 하는 동안 그는 이미 우리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정보 접근을 막는다면 나는 내 독자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생할 모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준의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는 유진이 원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지만 그 대가로 완전한 신뢰와 자유로운 행동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미나는 그의 요구를 유진에게 전달했고 유진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서준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만약 서준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녀는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침내 유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김민아는 서준에게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USB에는 한화그룹의 모든 비공식적인 해외 정보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키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유진 회장님의 가장 깊숙한 비밀 중 하나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정보를 오용하거나 유진 회장님의 최종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목숨은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준은 USB를 받아들고 손에 쥔 채 미소를 지었다. 나는 충성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 일합니다. 김 비서. 그리고 나의 생존은 곧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서준은 USB를 이용해 해외 정보원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맥과 유진의 정보망을 결합하여 유령 회사들의 배후에 있는 한태성의 재무 총책임자인 팔킨수를 찾아냈다. 팔킨수는 겉으로는 한태성의 충실한 부하로 보였지만 서준은 그가 실제로는 한태성으로부터 독자적인 이익을 취하며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서준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간질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익명의 메일을 통해 팔킨수가 해외 자금을 유용하려 한다는 조작된 증거를 한태성 측근에게 흘렸다. 동시에 그는 팔킨수에게 접근하여 한태성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서준은 그들의 배신과 탐욕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려 했다. 이 계획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한태성은 팔킨수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팔킨수는 궁지에 몰리자 살기 위해 서준에게 접촉해왔다. 그는 서준에게 한태성이 해외 경쟁사 지니텍과 한화그룹의 핵심 기술을 거래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닌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하지만 서준이 팔킨수와 접선하려던 순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유진은 서준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녀는 서준이 한태성의 부하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통제권을 벗어난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그녀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서준이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유진은 서준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당장 팔킨스와의 접선을 취소하고 그룹으로 복귀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파트너이지 독립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결혼 계약은 파기될 것이며 당신은 한화그룹의 공공의 적이 될 것입니다. 유진은 그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의 통제 불가능성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준은 유진의 문자를 읽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유진의 두려움과 오만함을 이해했지만 지금 이 순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을 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의 정의감과 전략가적 본능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는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 지대였다. 서준은 팔킨소를 기다리면서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는 유진의 불신뿐만 아니라 한태성의 매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거래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서준 씨, 당신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입니다. 팔킨수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암호화된 USB를 서준에게 건네주려 했다. 바로 그때 공장지대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것은 한태성이 보낸 암살팀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암살팀 뒤에는 한유진의 사설 경호원들까지 서준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서준은 배신과 함정이 얽힌 이 순간 유진의 깊은 의심이 결국 그녀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준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준을 양쪽의 적에게 노출시킨 것이다. 서준은 고립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한태성의 칼날과 유진의 불신이 만들어낸 이중의 포위망만이 남아있었다. 서준은 팔긴 소울을 등 뒤에 숨긴 채 냉정하게 총을 겨누었다. 궁극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서준을 향한 이중 포위망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한태성이 보낸 암살팀은 서준을 제거하려 했고 한유진의 경호원들은 유진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응징으로 그를 체포하려 했다. 서준은 등 뒤에 잔뜩 겁에 질린 팔 인소를 감싼 채 그의 주변을 순식간에 치명적인 전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총을 겨누었지만 유진의 경호원들에게 발포하는 것은 자살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물러서라. 나는 한화그룹의 사위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유진에게 보고할 수 있겠나. 서준은 냉철한 목소리로 유진의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임무는 서준을 제압하는 것이었지만 그를 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찰나의 혼란이 서준에게 필요한 틈이었다. 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팔긴소를 끌고 가장 가까운 폐기된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동시에 한태성의 암살팀이 사격을 개시했다. 총성이 공장지대를 갈랐고 유진의 경호원들은 반사적으로 엄폐하며 대응 사격을 준비했다. 서준의 심리전은 성공했다. 그는 두 적대 세력을 교전하게 만들어 자신이 그들의 공동 목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과 한화그룹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서준은 팔긴수의 귀에 속삭였다. 팔긴수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유진의 경호원들은 전문적인 대처 능력을 보였지만 한태성의 암살팀은 무자비함과 경험에서 우위였다. 서준은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했다. 화력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그의 생존 전략은 혼란을 이용하여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는 컨테이너에 몸을 기댄 채 자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공간 인식 표적, 식별,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수행했다. 펄긴소 씨, 당신이 가진 USB가 바로 이 전쟁의 열쇠입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순간 당신은 물론이고 나까지 이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서준은 팔킨소에게 생존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성을 잃은 팔킨소는 마침내 암호화된 USB를 서준에게 건네주었다. 서준은 그 USB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 이제 그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서준은 컨테이너 구석에 놓여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진의 경호원들에게 피를 묻히는 것은 협력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태성의 암살팀을 무력화하고 유진에게 자신의 통제 불가능성이 오히려 최고의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컨테이너 뒤에서 뛰쳐나와 저격수가 숨어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불규칙한 경로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암살팀은 복권 판매원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다. 서준은 몸을 날려 첫 번째 저격수를 덮쳤다. 쇠 파이프는 총 대신 망치처럼 사용되었고 저격수의 어깨와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저격수는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어 서준은 쓰러진 저격수의 총을 빼앗아 공중을 향해 두 발을 발사했다. 이 총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유진의 경호원들은 서준이 자신들에게 발포했다고 오해했고 한태성 팀은 서준이 자신들과 교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서준은 이 혼란 속에서 유진의 경호원들이 아니라 한태성 팀을 향해서만 정확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타격을 가했다. 그는 상대방의 관절과 급소를 노려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서준은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태성의 암살팀 대부분은 무기를 빼앗기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유진의 경호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였던 서준이 그들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들을 단독으로 제압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서준의 전문성과 냉철함은 그들의 복종심마저 압도했다. 경호원들에게 알립니다. 서준은 쓰러진 암살자들을 뒤로하고 유진의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나는 당신들에게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파트너인 유진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이들 한태성 팀은 모두 살인 미수범들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의 진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체포. 서준은 팔긴수호를 유진의 경호원들에게 인계했다. 이 사람은 한태성의 핵심 증인입니다. 안전하게 유진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유진에게 보고할 때까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그의 단호한 명령은 유진의 경호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작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유진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제공했다. 그것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명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통제받는 대신 그녀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도박에 성공한 것이다. 몇 시간 후 서준은 유진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옷에 묻은 흙과 피를 씻어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전쟁의 잔해를 품고 있었다. 서재에서 유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충격, 안도, 그리고 복잡한 인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팔크 인수로부터 한태성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과 USB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당신은 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서준 씨.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호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서준은 유진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통제 가능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한유진 씨.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오만함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명령대로 그룹으로 복귀했다면 팔킨수는 한태성에게 제거되었을 것이고 이 결정적인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선을 지키려 했지만 한태성은 이미 경계 밖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비공식 정보망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눈을 꿰뚫어 보려 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목표에 충실했습니다. 내 방법이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자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인가? 서준은 테이블 위에 손을 뻗어 유진이 확보한 팔킨수의 USB와 자신의 특정 거래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함께 놓았다. 당신의 숙부 한태성이 이 거래 정보를 이용해 당신을 협박하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결정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비밀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유진은 서준의 담대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협박 카드가 아니라 신뢰의 증표로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전략가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USB들을 손에 쥐었고 서준의 눈을 응시했다. 좋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서준 씨,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이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 권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모든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태성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과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극복했다. 이제 가짜 결혼은 진짜 동맹으로 변모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한태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인 찌니텍과 섀도우 컬피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전략 분석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준과 유진 사이의 신뢰가 구축되자 그들의 연합은 즉각적인 전략적 우위로 이어졌다. 유진은 서준에게 그룹 내부의 모든 정보 흐름에 대한 최상위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서준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태성의 부패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가 지니텍 및 섀도컬프와 맺은 미략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한태성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한태성은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팔킨소가 우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유진의 개인 서재에서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로 대화하고 있었다. 서준은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복잡한 조직도를 가리켰다. 그는 이사회를 이용해 최후의 도박을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 열릴 긴급 임시이사회가 바로 그의 결전의 장입니다. 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 속 한태성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와병을 틈타 무리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경영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그의 측근이거나 그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들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 우리를 좌초시키려 할 것입니다. 유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약점은 돈이 아니라 탐욕과 오만입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웠다. 우리는 그들이 돈 때문에 법을 무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투표 저지가 아니라 한태성 측 이사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흔적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한태성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이사회 전체에 뿌릴 것입니다. 서준은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파킨스의 증언을 토대로 확보한 제니텍 미략의 핵심 정보와 이사회 멤버들이 개입된 비자금 흐름의 일부를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이사회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 파일은 유진만이 풀 수 있는 키로 보호될 것이며 이사들에게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만 열어볼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것이다. 당신은 이사회 멤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하는군요. 유진이 분석했다. 그들이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여 한태성을 배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끝까지 한태성에게 충성한다면 우리는 정면 대결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유진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아껴두어야 합니다. 섀도우 콜프에 대한 정보. 그것은 한태성뿐만 아니라 이사회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이사회는 한화그룹본부 50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실은 웅장하고 차가웠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권력 투쟁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태성, 그는 백발의 노련한 사업가로 겉으로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번뜩였다. 그는 서준의 존재를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다. 서준은 유진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복권을 팔던 청년이 아니라 마치 이 회의실 전체를 내려다보는 장군의 모습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전날 밤 암살팀을 단독으로 제압했다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태성은 예상대로 유진에게 공격을 가했다. 유진 회장 대행, 당신은 아버지의 와병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무리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정체불명의 복권 판매원과 갑작스럽게 결혼함으로써 그룹의 명성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당신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사회의 불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태성의 연설은 청중을 선동하기에 충분했고 그의 측근 이사들은 일제히 유진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들은 서준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삼아 유진을 공격했다. 저 남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유진 대행이 위기에 몰리자 끌어들인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한화그룹의 운명을 도박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 이사가 비아냥거렸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서준은 침묵을 깨고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지만 회의실 전체의 시선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그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의 목소리는 모든 이사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복권 판매원이자 한유진 회장 대행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도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서준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태도는 당당함을 넘어선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개인 태블릿 PC를 이용해 준비된 암호화된 파일을 회의실 중앙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흐름도와 알 수 없는 숫자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왕주 뉴시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자금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코드는 해외 역외 계좌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이사님들의 이름은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준은 이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책감을 건드렸다. 이사회 멤버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거래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태성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서준을 막을 수 없었다. 서준은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나는 이 파일에 완전한 해독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니텍과 한화그룹의 핵심 기술 미략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파일이 수사기관에 넘어가 해독된다면 단순히 횡령을 넘어 산업 스파이 행위와 국가 경제 교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모두 공범이 될 것입니다.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태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태성 씨,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그룹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이사님들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니테크와의 최종 거래를 시도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확신시켜 드립니다. 그 거래는 결코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미나가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유진은 쪽지를 읽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숙부님, 당신의 탐욕은 당신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 시니텍과의 기술 거래가 성공적으로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준 씨의 전략적 조치 덕분이죠. 당신이 이 회의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한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서준 내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그의 위엄은 완전히 무너지고 절규하는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서준은 한태성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배신을 이용해 당신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복권 판매원으로 경멸했지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략가입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어겼고 이제 공정함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때 유진은 화면에 띄워진 암호화된 파일에 해독키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자 섀도우콜프라는 비밀 조직의 로고와 함께 한태성이 그들과 접촉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렸다. 섀도우콜프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테러 및 경제 범죄 네트워크로 악명 높았다. 이것이 당신들이 한태성을 지지한 결과입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당신들은 한화그룹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태성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이 섀도우콜프의 공범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사들의 연합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태성을 맹렬히 비난하며 유진의 편에 서서 그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권력의 정글에서 정의는 종종 공포의 형태로 실현되는 법이었다. 한태성은 결국 고립된 패배자가 되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눈빛은 서준을 향한 치명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유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한태성의 복수심과 섀도우콜프라는 어둠의 세력이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화그룹 이사회에서 한태성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준은 승리 직후 유진에게 경고했다. 우리는 정글의 왕을 물리쳤지만 정글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그룹을 잃었지만 그의 복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더욱 위험한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섀도우콜프라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유진은 서준의 통찰력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서준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논의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초기 결혼 계약에 대한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녀는 서준을 자신과 그룹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한태성은 법적 절차를 밟아 그룹을 되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힘과 폭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남은 자원과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섀도우콜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다. 그는 유진의 책상 위에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이전에 그녀가 제시했던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그들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동맹을 위한 서약서였다. 우리의 위장 결혼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영권 방어 이후 평화롭게 이혼하는 것으로 위장합시다. 그래야 한태성의 남은 세력이 우리 관계를 이용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놀랍도록 신중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룹의 사위라는 지위를 포기하려는 것인가요? 그것은 당신의 보호막이자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보호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능력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공식적인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한태성을 추적하고 섀도우콜프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유진은 펜을 들어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 종이는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그들의 신뢰와 운명 공동체로서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대외적으로는 이혼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여전히 한화그룹의 보호와 자원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준 씨, 당신은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재벌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이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진 씨, 나는 5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임무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지키려 했던 도덕적 가치를 되찾는 것, 그리고 한태성을 제거함으로써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하나그룹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맹세로 얽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강제된 결혼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그리고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준에게 하나그룹의 가장 정예화된 비공식 정보팀과 최신 감시 장비가 갖춰진 비밀 은신처를 제공했다. 서준은 그곳에서 한태성의 은신처와 그의 남은 잔당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태성이 그룹에서 축출된 후에도 여전히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한태성이 그룹 내에 더 많은 첩자를 심어두었음을 의미했다. 서준은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역정보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가짜 은신처 정보와 위장된 자금 이동 계획을 김민아를 통해 그룹 내부에 유포했다. 예상대로 며칠 후 한태성 측의 정찰 드론과 암살팀이 그 가짜 은신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서준은 이 움직임을 역추적하여 한태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첩자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 첩자는 다름 아닌 유진의 오래된 경호팀장이었다. 그는 한태성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충성을 배신한 것이었다. 서준은 이 사실을 유진에게 보고했고 유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그 경호팀장에게 체포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를 제지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첩자를 이용해
한태성에게 치명적인 거짓 정보를 흘려야 합니다. 그를 체포하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서준은 경호팀장에게 접근하여 이중 스파이 역할을 강요했다. 경호팀장은 목숨의 위협과 막대한 보상 약속 앞에서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준은 그를 통해 한태성에게 유진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샤도 콜프에게 넘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한태성이 유진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는 미끼였다. 한태성의 탐욕과 복수심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한태성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최종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납치하여 당신을 협박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감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정확한 예측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와병 중인 나의 아버지 아니면 나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가짜 미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한태성은 그의 탐욕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를 납치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호팀장을 이용해 당신의 어머니가 현재 그룹 소유의 비밀 연구소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려야 합니다. 그곳은 한화그룹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유진의 어머니에게 이 위험한 계획을 설명했다.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안전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위험한 역할을 수락했다. 그녀의 용기는 서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준은 유진의 어머니를 최정예 보안팀과 함께 비밀 연구소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경호팀장을 통해 한태성에게 납치 계획의 시점과 장소를 흘렸다. 며칠 후 서준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한태성이 고용한 샤도콜피의 전문 용병팀이 비밀 연구소를 급습했다. 그들은 유진의 어머니를 납치하고 연구소의 핵심 기술 파일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서준의 정교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서준은 유진의 어머니가 납치된 척 위장했지만 사실 그녀는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용병들이 납치에 성공했다고 믿고 연구소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서준이 직접 이끄는 특수대응팀이 그들을 포위했다. 서준은 전략 분석가의 옷을 벗고 냉철한 특수요원의 모습으로 전장에 복귀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짧았다. 서준은 용병들의 모든 전술과 움직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정확한 지휘 아래 섀도콜피 용병팀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서준은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섀도콜프의 현장 지휘관을 붙잡았고 그에게서 한태성의 은신처와 섀도콜프와의 최종 계약서의 위치를 알아냈다. 이것이 당신의 복수의 대가입니다. 한태성. 서준은 지휘관에게서 확보한 정보를 유진에게 전달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파국을 원했지만 당신은 나의 가장 큰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최후의 도피처를 찾아 공의를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유진은 서준을 안아주었다. 그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안도감과 감사함의 표현이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동맹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한태성을 잡으러 갑시다. 공의를 실현합시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사랑과 전략의 복잡한 조합으로 꽃을 피웠다. 서준은 유진에게 정의를 위한 힘을 주었고 유진은 서준에게 임무와 의미 있는 삶을 돌려주었다. 한태성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를 모두 잃고
섀도우 콜프의 용병 팀마저 서준의 완벽한 함정에 걸려 무력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숨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유진의 능력은 예상했지만 서준이라는 복권 판매원 출신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치명적인 전략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준은 그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그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서준 감히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한태성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제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복수만을 원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한화그룹의 경영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서준과 유진의 파멸, 그리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비밀 은신처에서 유진과 함께 한태성의 남은 자원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준은 확보한 섀도우 컬프 지휘관의 정보를 통해 한태성이 부산에 위치한 오래된 폐공장 단지의 최후의 거점을 마련했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섀도우 컬프의 자녀 병력과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거점은 한태성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전진 기지였다. 그는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도박이 될 것입니다. 서준은 지도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김미나 비서가 가장 유력합니다. 김미나는 유진의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이었으며 그룹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인질로 잡는 것은 유진에게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유진은 서준의 예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즉시 김미나에게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녀를 최고 보안 시설로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그때 통신망에 비상 신호가 울렸다. 김미나 비서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아파트에서 강제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분노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한태성 감히 나의 사람을 건드려. 그녀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서준은 즉시 그녀의 감정을 진정시켰다. 침착하십시오, 유진 씨. 이것은 그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서준은 유진을 진정시킨 후 즉시 구출 작전을 개시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갑니다. 한태성의 최후의 은신처가 그곳입니다. 우리는 경찰이나 국가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오직 당신과 나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소수의 팀만이 참여해야 합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여 3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특수 구출팀을 소집했다. 이들은 서준이 특수첩보 부대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으며 충성심과 능력 모두에서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서준은 작전의 지휘관으로서 모든 것을 직접 통제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치밀한 전략과 정교한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성 측은 서준 일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준은 위성통신을 이용해 한태성의 자녀 병력이 도로를 따라 3곳의 매복 지점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정면 돌파 대신 우회 전략을 선택했다. 우리는 고속도로 대신 해안가의 오래된 국도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빠르고
명확한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서준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전술적 사고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와 의도를 꿰뚫어 보는 것이었다. 해안 국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서준 일행은 두 대의 검은색 SUV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들은 한태성이 보낸 섀도우 커피의 추격팀이었다. 서준은 유진에게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유진 씨, 당신은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이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유인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에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서준은 해안가의 낡은 교량을 목표 지점으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교량의 구조와 주변 지형을 이용한 매복 및 제압 작전을 지시했다. 유진이 능숙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교량 입구로 들어서자 서준은 뒤따르던 추격팀에게 경고 사격을 가했다. 이 사격은 그들을 도발하여 덫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만드는 미끼였다. 추격팀은 서준의 공격에 분노하여 전속력으로 교량 위로 진입했다. 바로 그때 서준의 팀원들은 교량 아래에서 로프를 타고 올라와 추격팀의 차량 타이어에 특수 장치를 설치했다.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두 대의 SUV는 중심을 잃고 교량 난간에 부딪히며 멈춰 섰다. 서준은 차량에서 뛰쳐나와 제압 작전을 지휘했다. 전투는 정밀하고 신속했다. 서준은 비폭력적인 제압 기술을 사용하여 용병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기절시켰다. 그는 그들의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시간 낭비 없이 김미나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력화된 용병들의 통신 장비를 파괴하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했다. 부산의 폐공장 단지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샤도우 컬프 용병들의 경계 태세를 확인했다. 이 단지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새에 가까웠다. 서준은 정면 공격이 김미나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침투 및 구출이라는 가장 위험한 전략을 선택했다. 나는 침투조를 이끌고 내부로 진입할 것입니다. 유진 씨와 나머지 팀원들은 외부 지원과 탈출 경로 확보를 담당해야 합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결단력을 존중했다. 당신을 믿습니다, 서준 씨. 김미나를 무사히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무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당신이 살아있어야만 끝납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짧은 눈맞춤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상의 깊은 교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그는 폐공장의 설계도와 경계 경로를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회피하고 경계병들을 조용히 무력화시키면서 김미나가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경납고로 접근했다. 경납고 내부에는 한태성이 김미나를 의자에 묶어둔 채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말해 유진이 섀도우 컬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지? 서준 그 자식의 정체가 뭐야? 한태성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미나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준은 경납고의 천장을 통해 로프를 타고 조용히 내려왔다. 한태성과 용병들은 아래만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준의 공중 침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준의 전략은 항상 상대방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서준이 경납고 천장에서 내려왔을 때 한태성과 그의 남은 용병들은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서준의 움직임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착지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두 명의 용병을 향해 빠르고 정확한 타격을 가했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두 용병의 목의 경동맥을 눌러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이 경고 없는 공격은 경납고 전체를 순식간에 극도의 긴장과 혼란에 빠뜨렸다. 멈춰 서준 한태성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들고 서준을 향해 겨누었다. 그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최후의 도박을 감행하려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아는 의자에 묶인 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은 총을 겨눈 한태성을 무시하고 남아있는 섀도우 컬피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화력을 가진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주변의 장애물 용병들의 시선, 심지어 조명의 사각지대까지 모두 계산하며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 보였다. 첫 번째 용병은 서준을 향해 자동 소총을 발사하려 했으나 서준은 그의 총열을 잡고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총알은 경납고의 벽을 뚫고 지나갔고 서준은 그 총열을 지렛대 삼아 용병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두 번째 용병이 달려들자 서준은 쓰러진 용병의 헬멧을 발로 걷어차 두 번째 용병의 얼굴을 강타했다. 연쇄 반응을 이용한 이 기술은 무기 없이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서준의 전문적인 방식이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한태성이 김민아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위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는 자신의 최후의 방패에 매달리고 있었다. 격렬한 전투는 잠시 멈추었고 경납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준은 한태성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나를 보십시오, 한태성 씨. 서준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쏘는 순간 나는 당신을 즉시 처단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준의 위협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한태성은 서준의 능력을 목격했기에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한태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이 심리적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태성과의 시선 교환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 조각을 재빨리 확인했다. 그것은 경납고 바닥에 있던 볼트 조각이었다. 서준은 대화로 한태성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근육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당신의 섀도우 컬프과의 계약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서가 당신을 잠시라도 도피하게 해줄 마지막 희망일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이 여자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는 내가 이곳을 떠나는 최후의 보험이다. 내 놈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 한태성이 소리쳤다. 서준은 그가 문서에 대해 말하는 동안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손에 쥔 볼트 조각을 총알처럼 생각하고 한태성의 손목을 향해 초고속으로 던졌다. 금속 조각은 정확하게 한태성의 손목 신경을 강타했다. 한태성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놓쳤다. 서준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속력으로 한태성에게 돌진했다. 그는 한태성의 몸을 붙잡고 김민아가 묶여있는 의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를 내던졌다. 한태성은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경납고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김민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능숙하게 풀었다. 괜찮습니까? 김 비서,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김민아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 씨, 고맙습니다. 회장님께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준은 김민아를 경납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진에게 인계했다. 유진은 김민아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서준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함이 그녀의 눈빛에 가득했다. 당신은 해냈군요. 서준 씨. 당신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유진 씨. 서준은 냉철하게 말했다. 한태성은 섀도우 콜프와의 최종 계약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히 경납고 어딘가에 있습니다. 서준은 다시 경납고로 돌아와 한태성을 끌고 온 후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한태성은 정신이 혼미했지만 복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 놈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당신의 지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태성 씨, 당신의 마지막 희망인 섀도우 콜 계약서를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파멸시키겠습니다. 서준은 한태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는 한태성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유일한 공포가 완벽한 고립임을 알고 있었다. 한태성은 서준의 강철 같은 눈빛에 무너졌다. 그는 절규하며 경납고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가리켰다. 저기, 저 지도 뒤에 이중 잠금 장치 안에 있다. 내 놈이 이 문서를 손에 넣으면 하나그룹은 섀도우 콜프의 목표가 될 것이다. 모두 파멸할 것이다. 서준은 지체 없이 지도를 뜯어냈다. 그 뒤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부착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서준은 그의 첩보 지식을 이용해 금고의 전자 회로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30초 만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금고 안에는 섀도우 콜프와의 최종 계약서가 담긴 암호화된 서류철이 있었다. 이 문서는 한태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서준은 서류철을 들고 유진에게 돌아왔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의 공의를 집행할 시간입니다. 이 문서는 한태성을 영원히 무너뜨리고 섀도우 콜프의 한국 내 기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진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한태성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함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숙부님, 당신은 권력을 위해 가족과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패배는 서준 씨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준은 유진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겼다. 김민아와 유진 씨는 이 문서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남아있는 용병들과 이곳의 흔적을 완전히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태성을 체포하여 당신이 준비한 사법 경로를 통해 넘길 것입니다. 유진은 서준을 떠나기 전 그에게 깊은 눈맞춤을 보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씁쓸함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구했고 나는 나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나의 파트너. 서준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한태성과 그의 잔당들을 정의의 심판대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준비했다. 그의 전략가적 삶은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은 부산의 폐공장 경납고에 홀로 남아 한태성과
무력화된 용병들을 처리하는 최종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현장을 감식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하여 유진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증거와 상황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과거 첩보 활동 경험에서 비롯된 완벽한 마무리 능력이었다. 그는 한태성을 경찰에 넘기기 직전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나를 복권 판매원으로 찾아내서 이 모든 일에 끌어들였습니까? 처음부터 당신의 목표는 유진이 아니라 섀도우 콜피에 대한 나의 과거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태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경멸과 패배의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너, 내 놈은 한하치와 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그 전략 분석가였지. 내 놈이 5년 전 그 정보 유출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린 장본인이야. 나는 샤도 컬피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 사건에 민감한 정보가 필요했다. 내 놈을 끌어들이면 정보는 물론이고 유진까지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놈의 진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한태성은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고백은 서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서준은 한태성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내가 5년 동안 숨어 지낸 것은 도피가 아니라 정의가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서준은 한태성을 경호팀에 인계했고 그를 태운 차량이 경납고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긴 은둔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다. 서울로 돌아온 서준은 유진의 저택에서 그녀와 만났다. 유진은 섀도우 콜피 계약서와 한태성의 범죄 증거를 이용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한태성 잔당들을 축출하고 그룹을 내부적으로 청산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헨헨치웨이 GUV 단독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는 이제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서준에게만 쏠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준 씨, 유진은 서재에서 조용히 말했다. 한화그룹은 구원받았습니다. 김민아도 무사하고 숙부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위장 이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준은 유진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위장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한 HHG 그룹을 구한 숨은 영웅이자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였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요구했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진 진솔한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당신의 자유는 나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나의 방패이자 나의 도덕적 나침반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곁을 떠나면 나는 이 거대한 그룹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강함과 정의가 이 그룹에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그가 5년 전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진정한 이유를 물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한 후 마침내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유진에게 공개했다. 나는 샤도우 콜프가 특정 기술을 탈취하려던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배후 세력을 파악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거대했고 우리 조직 내부에도
부패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나는 배신당했고 나의 동료들까지 잃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익명성을 선택했습니다. 복권 판매원의 삶은 나의 죄책감에 대한 속죄이자 나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숨기는 방패였습니다. 유진은 서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했다. 당신은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서준 씨, 당신은 잠시 후퇴하여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잃었던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리고 한하와 그룹을 당신이 예전에 싸웠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유진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나의 곁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위장된 결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한네이치와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전략적 통찰력과 도덕적 나침반은 이 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와 진정한 동맹을 맺고 이 그룹을 정의로운 제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뒤섞인 진심 어린 요청이었다. 서준은 유진의 눈빛에서 권력에 대한 갈망 대신 책임감과 진정한 동반자를 향한 절실함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어둠 속의 싸움이 아니라 빛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유진 씨. 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계약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한H와 그룹의 정의와 안정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대등한 동반자이자 때로는 당신의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나는 당신의 경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곁에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짜 결혼은 진짜 사랑과 진정한 동맹으로 재탄생했다. 복권 판매원과 재벌녀의 이야기는 권력 투쟁을 넘어 진정한 정의와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서준은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서준과 유진의 새로운 동맹은 한화그룹의 급진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서준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룹의 모든 부패한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도덕적 강직함은 그룹을 오랫동안 갉아먹었던 어둠의 네트워크를 뿌리 뽑았다. 유진은 서준의 지원 아래 강력하고 공정한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그룹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이들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단순한 경영권을 넘어섰다. 그들은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재벌가의 이미지를 정의와 혁신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켰다. 서준은 그룹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샤도콜프와 같은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 시장에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유진은 서준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이자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유진은 공식 석상에서 서준을 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자 삶의 동반자로 소개하며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위장된 결혼이 아님을 세상에 공표했다. 제게는 처음에는 이 파격적인 관계를 의심했지만 서준이 이끄는 한화그룹이 보여주는 뛰어난 성과와 도덕적인 행보 앞에서 결국 그들의 능력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태성과 그의 잔당들은 샤도코오프 계약서를 포함한 서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권력 남용과 기업 범죄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서준과 유진의 증언은 정의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태성은 그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파멸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어느 맑게 갠 주말 오후 서준과 유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유진의 개인 저택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전쟁의 전우가 아니라 평화로운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서준은 복권을 팔던 시절의 고독함을 벗어던지고 유진의 곁에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은 듯 보였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서준 씨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이전의 날카로운 차가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정의가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결혼은 협박으로 시작되었지만 운명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나의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실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진에게서 강인함 뒤에 숨겨진 취약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고 그녀를 재벌 회장이 아닌 자신이 지켜주고 싶은 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략적인 필요를 넘어 깊은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해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NHWH 웨지그룹을 더욱 정의로운 제국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섀도우콜프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있었다. 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나는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의 방패이자 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화과 그룹은 그 어떤 어둠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 명의 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난한 복권 판매원이었던 서준은 이제 재벌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략가가 되었다. 재벌녀 유진은 냉혹한 후계자에서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났다. 그들의 강렬한 서사는 완전한 결말을 맺었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얽혀 있었다.